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6일 일본판 중앙일보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일본 침체 강 건너 불 아니다. 한국 보도입니다. 일본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 어떤 원인으로 몰락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며 한국은 그리 되지 않도록 정신 차리자는 내용의 칼럼이 일본에 전해졌는데요. 누리꾼들이 꼭지가 돌아 난리도 아니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일본의 추락이 두드러지고 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지위를 2010년 중국에 내줄 당시만 해도 이 정도가 될 줄 몰랐다. 그 양상을 보자. 우선 일본인의 경제력이다. 일본은 올해 1인당 GDP가 대만에 추월당했고 한국과는 근소한 차이로 역전을 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MF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3,590달러로 34,360달러인 일본과의 차이는 770달러에 불과하다. 그런데 각국 물가 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평가, 즉 PPP 기준으로는 일본이 크게 밑돈다. 한국과 대만은 모두 5만 달러를 넘었지만 일본은 5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임금은 어떤가? 한국인의 평균 임금이 일본을 넘어선 것은 오래전이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임금이 매년 올랐지만 일본은 임금이 오르지 않아 결국 2015년부터 한국과 역전됐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평균 임금은 당시 환율로 41,960달러로 일본의 38,515달러보다 3,445달러 많았다. 일본의 최근 어려움은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시작한 아베노믹스의 영향이다. 세계의 화살, 즉 재정 확대, 금융 완화, 구조 개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것은 사실이다. 아베노믹스 이전에 비해 주가가 배로 올랐고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취업률도 높아졌다. 여성의 경제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고 양육 환경도 개선돼 2015년부터 대졸 여성의 출산율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일본 국민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다. 결정적인 패착은 재정 확장과 금융 완화. 아베노믹스가 시작될 당시 정부가 돈을 찍어도 파산하지 않는다는 현대화폐 이론, 즉 MMT이라는 가짜 경제 이론이 등장해 세계로 퍼졌다. 그 부작용은 최근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왔다. 일본에서는 지난 8년간 도쿄 시내 집값이 50% 가까이 급등했다. 2013년 5천만 엔대였던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은 8,293만 엔으로 올랐다. 일본이 1990년을 정점으로 버블 경제의 직격탄을 맞았다면 이번에는 30년 만에 지난 8년간의 아베노믹스로 인해 또다시 미니 버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피해는 서민에게 집중되고 있다. 집값이 폭등해 부유층이 아니면 도쿄에서 집을 살 수 없게 됐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올해 1월 도쿄 23구의 인구는 1,327만 명으로 26년 만에 감소했다. 한 시민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 도쿄에서 외곽으로 이사간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집이 훨씬 넓어졌고 재택근무 덕분에 생활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도쿄에는 집값 때문에 살 수 없어요. 요코하마 시민으로서는 도쿄에서 집을 사는 건 일부 부유층의 특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코하마에서도 6천만 엔대 주택이 속출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1960년대 1억 인구 총중산층을 표방하며 한때 미국을 추격할 정도의 경제 대국이었다. 그러나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안전자산으로 꼽힌 엔화의 추락은 당연한 귀결이다. 원인은 다 알고 있다.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노동, 교육개혁 같은 전공법을 피하고 금융 완화를 통해 좀비 기업이 연명한 결과다. 경제에는 도깨비 방망이가 없다. 저출산 고령화도 경제의 신진대사를 저하시켰다.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해소, 반기업 정책 타파, 노동교육 개혁은 말뿐 글로벌 100대 유니콘의 절반은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가 많다.
더욱이 일본은 반도체 드림팀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한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강화법을 위반했지만 야당이 대기업 특혜라며 발목을 잡는다. 일본이 한국보다 가난해졌다는 말에 자만할 때가 아니다. 돌쇠 한마디. 일본보다 1인당 GDP가 높고 일본보다 평균 급여가 높다. 그런데 출산율도 극단 선택률도 고용 상황도 일본보다 나빠서 국민이 계속 빚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산율이나 극단 선택률은 경제 상태만이 원인은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보다 부유한 나라의 수치는 아닌데요. 또 국내 문제 앞에 눈을 가리는 기사인가? 지금은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고물가는 일본의 배 이상이다. 부동산 하락 때문에 고물가를 억제한 숫자라서 부동산을 빼면 상태는 더 나쁘다. 개인 수입은 몇 년 높았지만 나머지는 차이가 더 난다. 일하지 않는 고령자가 급속히 많아지는 한국은 일하는 사람이 줄고 인구 감소도 급속히 진행된다. 소득이 높아도 물가가 높아 생활 곤궁자가 많다. 이유는 일부 기업의 직원만이 소득을 많이 취하고 나머지는 저소득에 머물기 때문이다. 일본의 부동산 급등은 목재 등 재료 급등의 영향일 뿐 반년에서 1년 정도 늦춰져 가격에 반영된다. 일본은 불안이 덜하지만 한국은 불바다 속에 있는 것과 같다. 악재밖에 없어 작은 일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태다. 깔보는 시선이 대단하네요. 일본으로부터 신용장이 온다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신용 등급이 낮은 상대로부터 신용장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나요? 1인당 GDP만 비교하고 넘어섰다는 사실에 좋아서 깔보는 시선이겠지만 간단히 말해 침몰한 것으로 간주하는 국가의 도움이 왜 필요한 것인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아베노믹스가 빈곤을 초래했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하토야마 시절에 실업률이 높았고 괴로워서 일본 기업의 생산 거점이 점점 중국으로 가면서 일본인 고용이 줄었고 이때 엘피다가 도산하면서 일본 반도체 산업이 겨울을 맞이했다. 그런데도 악몽의 민주당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한국은 환율 개입으로 적당선을 유지하며 좋아했던 시대다. 정말 민주당은 한국, 중국의 간첩인 줄 알았을 정도였다. 아베노믹스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주가는 상당히 올라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졌다. 청년층 일자리도 늘었다. 민주당 시절 정해져 있던 소비세 증세와 최근의 코로나가 없었다면 지금쯤은 임금이 더 올랐을 것이다. 땅값이 오르는 것도 물가가 오르는 것도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좋은 일이라고 본다. 이 칼럼에 결정적으로 빠진 것은 자산의 스톡이야. 한국은 스톡의 두께가 얇지만 일본은 민간 부분에 거대한 자산이 있고 게다가 대외 투자로부터의 소득 수지도 크다. 어차피 일본과 비교한다면 1인당 국내 총생산뿐만 아니라 그것까지 논하지 않으면 편향된 시각이 될 거야. 하기야 이 칼럼이 일본보다 한국이 더 훌륭하다는 이유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증거 삼아 쓴 글이라면 일리는 있겠지만 언론 칼럼으로서는 낙제점이야. 미디어로서 게재하는 칼럼이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 돌쇠 한마디. 자국을 깔보는 내용을 보니 눈이 돌아가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런 몰락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바짝 정신을 차려야겠죠.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오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